46쪽 펴고 장영기의 나와 나 수업 이어갈 건데, 지난 시간 봤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프로메테우스 신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만들 때 бот다리 두 개가 있었어. 앞에는 다른 사람의 결정, 뒤에는 자기의 결정.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이중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자신의 결정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의 결정은 잘 보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어떤 해석이 서로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장점을 단점으로 보는 경우, 혹은 단점을 장점으로 보는 경우 사람에 대한 해석이 양면적임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글쓰기가 자신의 경험이 나오죠. 영문학 수업 시간에 우리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에밀리라는 사람을 한번 평가해봐라 했더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독약을 먹일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역할 바꾸기를 하면, 즉 남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에밀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호하게 되고 드디어 본격적인 비평이라는 게 시작된다. 이 얘기가 지난 시간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물론 시작 부분은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했지만 바로 이 영문학 수업 시간에 역할 바꾸기를 한 게요, 작가의 체험이 돼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보게 될 마, 바, 사 이런 부분에서 다시 글쓴이의 어떤 깨달음, 생각,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 부분 보면 아침에 운동도 안 가고 휴식도 잘 취하고 점심도 맛있는 거 잘 먹었는데 갑자기 코가 막히기 시작하네. 평상시에 되게 몸 관리 안 할 때는 건강하다가 신경 쓴다고 몸이 망가져. 요즘 뉴스 보니까 뉴스가 크게 두 개죠. 우리나라 뉴스가. 첫 번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두 번째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그 아카데미상 4개인가 받았죠. 그 영화 보도하면서요, 수상 보도하면서 그 말이 지금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시의적절. 시의적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말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가지고 그 시기에 그게 어떤 좀 빛을 발하게 되었고 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 시의적절이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의 어떤 그 빈부격차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내용이 시의적절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이요, 백인들만의 어떤 그 전유물처럼, 그러니까 뭐 흑인들이라든가 제3세계 아시아 국가의 영화들에게는 좋은 평가 내리지 않았다가 이번에 우리 오스카상을 좀 더 의미 있는 국제 영화제상으로 만들려면 좀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까 하는 딱 그 시기에 이번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더 맞아떨어졌대요. 이런 거 보니까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요, 타이밍이라는 게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힘을 기울여야 될 시기 또는 힘을 빼도 될 시기를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타이밍 맞게 좀 뭔가 이뤄내고, 이게 돈도 그렇고 사랑도 그런 것 같아. 심지어는 취업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타이밍이 안 맞은 케이스예요. 근데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연애부터 결혼, 취업, 뭐 애 낳는 것까지 타이밍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럼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저는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해서 그냥 막 처음에는 좀 이렇게 슬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타이밍이 안 맞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저도 나름대로의 좀 뭔가 깨달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타이밍을,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찾아가서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이제 얼마 안 살았어. 이제 한 17년 살았지. 앞으로 이제 한 80년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지금 이 시기야, 이때야, 이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야라고 타이밍이라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일단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밖에는 별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봤던 것 중에 되게 흥미있는 게 하나 있었어. 이거는 우리 아내가 보여줘서 스마트폰 딱 보여주면서,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왜 일반인들이 트로트 불러가지고 가수가 되는 그 프로그램에 이 사람 유명해 하면서 딱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미스터 트롯에 누가 트로트 불러러 나왔어요. 누구였는 줄 아세요?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 정승재라고 아세요? 우리나라 수학 강사 중에 현우진하고 쌍벽을 이루는 정승재가 거기 나온 거야. 얘가 왜 이런, 얘가 왜는 아니지, 그냥 이 사람이 왜? 라는 처음엔 당황해서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수포자가 있다. 그런 애들에게 수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자기가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음악을 사랑한다.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대요. 그런 거 보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치? 달리 인기가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좀 깨달았어요. 내가 물론 뭐 실력이든 외모든 학벌이든 뭐 여러 가지든 정승재에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런 또 마음가짐? 많은 그래도 좀 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뭐 정승재처럼 먼저 나가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가르칠게요. 중요하거든, 마음가짐이. 자, 보겠습니다.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 자, 이 논리.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에 뭐였어? 우리 프로메테우스 신화. 에 나온 두 개의 보따리와 일단 연관된 내용이고, 즉 남의 결점은 잘 보고 자신의 결점 못 보기 때문에 남은 안 되고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 관대하죠.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 하나 더 뭐 추가해보자면 최근에 유행어가 하나 있죠. 무슨 유행어였어요? 이거 네 글자로 줄임말. 내로남불. 나 처음에 이거 사자성어인 줄 알고. 그치? 내로남불이 뭐의 줄임말인 줄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는 괜찮아, 남은 안 돼.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깨달음이나 내용 나올 때 지금 우리의 삶과 맞닿은 그런 내용을 보기 지문으로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문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라는 식의 내로남불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인식이 팽배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귀 기울여 봐야 되겠지. 자, 이 논리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 모른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 엉뚱한 생각이 뭐냐면 수많은 학생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요, 외양을 보니까 물론 뭐 가끔 뭐 안경이 유행해가지고 뭐 똑같은 한때 여러분들 뭐니 큰 뿔테 안경이 막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 근데 잘 들여다보면 얼굴이 다 뭐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 물론 가끔 살다가 보면 그런 게 있잖아. 되게 무서울 정도로 뭐라고 하니? 도플갱어? 그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똑같이 얼굴이 두 개, 코가 한 개, 입이 한 개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50명, 100명, 100명이 모두 얼굴이 제각기 다를 수 있는가 해서 수많은 학생들의 얼굴 속에서 일단은 뭐가 발견됐습니까? 공통점. 눈, 코, 입.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이런 거 공통점이야.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생김새가 다 다르다. 백명은 고사하고 그 똑같은 조합으로 크로마뇽인 이후 완벽하게 두 얼굴이 정확하게 똑같이 겹친 데는 없으리라. 일단은 뭐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뭐 한 거야? 이런 공통점을 있지만 똑같은 생김새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우리 두뇌과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는 두뇌과학자,
보통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전문가의 견해나 어떤 연구 내용을 인용해서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이런 장치를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 약간 부족해. 너무 그냥 폭넓게 싸잡아가지고 두뇌과학자 이렇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교 무슨 교수라고 좀 실명이 언급되면 좀 더 신뢰감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때는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두뇌과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의하면 우리의 속모습은 겉모습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 한다. 바로 두뇌과학자의 견해가 뭐냐? 우리들의 겉모습인 외양보다 속모습인 두뇌가 더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얼굴 모양이 다른 것보다 더 다른 우리의 두뇌의 모습. 그리고 이 두뇌에서 사람의 뭐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른 것보다 두뇌의 모습이 더 다르고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아주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큰 골, 작은 골로 이루어져 있고 생김새도 비슷해 보이지만 두뇌는 제각각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 굴곡, 주름 잡힌 정도가 달라서 절대로 두 개의 두뇌가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라 갖는 느낌, 기억, 생각의 두뇌에 작은 선이나 주름을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억만 년이 지나도 절대 똑같은 두뇌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거 보여주는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요. 우리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되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난자가 하나에 우리 정자가 두 개가 수정을 하게 되면 일란성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제가 아는 지까지 본 쌍둥이들 중에서 몇은요. 애들이 착정하고 서로 옷 바꿔 입거나 안경 바꿔 끼잖아요. 헷갈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정도의 생김새는 닮을 수 있겠지만 얘네 둘은 뭐해? 성격이 정반대예요. 이런 건 뭐야? 그만큼 사람의 두뇌,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정서 이런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뇌하니까 생각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뇌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인슈타인이 우리 인류 중에 가장 자신이 갖고 있는 뇌를 많이 활용한, 우리가 보통 뭐 정상적인 사람은 5% 정도 쓴대요. 자신이 가진 뇌에서. 조금 연구 많이 하고 정말 우리가 와, 저 사람은 저 분야의 최고야, 권위자야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10% 내외. 아인슈타인이 25%를 썼대요. 자신의 뇌를, 인간의 뇌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수많은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것도 만들어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인슈타인은 죽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뇌를 가지고 연구를 해라 니네가. 내 뇌를 너희들이 연구에 바치겠다 라고 해서 죽은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뇌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거는 어느 한 나라가 갖는 것에 의미가 없어 해가지고 그 말을 외국되게 들었는지 깍두기처럼 잘랐대요. 아인슈타인 뇌를 깍둑 자른 다음에 그 일부잖아요. 그걸 전 세계 각 나라에 선물로 조금씩 보냈대요. 뭔 의미가 있니? 그건 기념품이지. 야, 이게 아인슈타인의 뇌야? 연구가 될까요? 하나의 온전한 뇌여야만이 이 정도의 크기고 이 정도의 굴곡과 주름을 가지고 있고 어디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 아인슈타인의 뇌 연구가 되는데 다 잘라버렸답니다. 진짜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엉뚱해. 황당무계하고. 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이야기가 어디에서 바에서 이어질 때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 이 얘기 무슨 얘기야? 비슷하면서 뭐야? 눈, 코, 입의 개수는 비슷하지만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이 사람의 뇌의 모습이 다르고 또는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은 앞뒤로 보따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보따리를 뒤적거려 보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결점을 찾아보지만 결국은 앞보따리나 뒷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건 매한가지이다. 똑같은 것이다. 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결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 되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 된다.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어차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제가 아까 각자가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경을 썼는데 그 안경의 도수가 뭐 하는 거야? 나에게 맞는 거야. 그러면 바로 자기 기준 안경이죠. 내가 판단하기에 사람의 성격은 이래야 돼. 저거는 너무 지나쳐. 저거는 부족해. 이렇게 자기의 기준을 설정해버리는 것을 뭐라고?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이라고 표현한 표현이죠. 그렇죠? 자신의 관점, 자신의 주관, 자신의 시각. 그래서 여기는 뭐야? 바로 자기만의 관점을 의미하는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 근데 제각각 다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안경을 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이런 일도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 상대는 자꾸 부족해, 더 해야 돼, 부족해, 더 해야 돼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뭐한다?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좀 뭔가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못생겼다고 흉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당연하다. 해서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바로 갈등이고 그리고 갈등의 원인은 바로 사람들이 뭐였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상대가 항상 못 미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야? 세상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상대를 보면 상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못생겼다.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 못생겼다느니 혹은 뭐 이상하게 생겨서 흉보는 것.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뭘 줍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 얘기가 어디에? 사에 이어져요. 물론 예쁘면 좋지. 잘생기면 좋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닌데 그걸 깨닫기가 오래 걸릴 뿐이지. 선생님이 예전에 결혼을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는 참고로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 여자친구랑 뭐 결혼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야 너 소개팅 좀 해볼래? 소개팅? 고마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했더니 이번 주말에 그 저쪽 해안도로에 있는 어떤 그 되게 그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그 3층짜리야. 거기에 2층 가가지고 바닷가가 보이거든.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소개팅을 하면 돼. 내 여자친구의 친구야. 그럼 참고로 직업은 간호사인데 되게 예뻐. 이 보통 남자들이요 그냥 귀여워, 예뻐, 되게 예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절대 못생겼단 말은 안 합니다. 마치 외모가 기준이야. 남자들 철없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예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나름대로는 꾸미고 막 어떻게 막 목욕도 하고 해서 차 끌고 갔어. 그래서 딱 올라가가지고 만났는데 되게 재미없나 봐. 소박해. 이거 받았어. 네가 연애를 했건 말건 내가 지금 공부하겠다는데 뭔 소개팅 얘기하고 있어. 이 표정이야 지금. 안 할게. 그래서 내가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지금의 나처럼. 그래서 며칠 동안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내가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자, 여기서 나오는 거 뭡니까? 바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역지사지가 나왔고 이 내용은 또 뭐하고 연결돼요? 앞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역할 바꾸기하고 맥이 통하는 그런 깨달음이죠.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우리 역할 바꾸기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만약 에밀리라면 이렇게 폐쇄된 사회 속에서 고립돼 살아가고 외부인과의 만남이 단절됐다면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변호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막 선생님이 막 시험 끝나고 막 혼내. 야, 너 지금 공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대학 어떻게 가냐고 야 때려쳐 막 하면 막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마상이라고 하지. 두 번 다시 내 인간하고 상담하나 봐라 이러면서 막 교실 온단 말이야. 상담 잘해? 말 걸지 마. 밥맛이야. 진짜 다행히 그럴 줄 몰랐는데 막 그렇게 막 화가 나요. 그러다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취미인가야 되는 것이지. 겪어봤거든 내가 많이. 이제 애들이 안녕 딱 한 내가 이러고 괜찮아. 야 그러면 내가 쌩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 불러가지고 야 그 이렇게 왜 그러냐? 지연이 왜 그러냐? 뭐 누군지 몰라. 예를 들어야 그냥 걔 왜 그러냐? 아니 선생님 뭐 애한테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저주했다고? 그러면서 막 애가 진짜 엄청나게 상심해가지고 선생님이 많이 좀 그래요. 그래? 불러가지고 겨우겨우 와. 이렇게 불러봐. 겨우겨우 나온다. 너 선생님 상처받았구나. 얘가 그게 다 이러고 딱 앉아있어. 정말요 한 30분 동안 빌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그런 말한 이유가 너 못되라고 그랬겠니? 너 밉다고 그랬겠니? 아니면 내가 모자랐다고 너한테 내가 잘난 척을 했겠니? 다 너 잘되라고 한 얘기야. 아니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러니까 좀 넌 충격요법이 필요했거든. 아니 저는 그냥 말은 알아들어요. 이게. 아니 너 보면 이제까지 내가 몇 번씩 경고를 했는데도 막 하다 보면 또 토라져. 왜냐면 내가 내 기준이야. 또 변을 하게 돼. 내가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가 또 그걸 또 그렇게 고깝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하다 보면 또 일이 더 그러질 수도 있고. 아주 힘들었어요 아이들 대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하나 봐. 그래서 담임하면서 어쨌든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내가 10대 때 담임 선생님도 한마디 상처받아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1년 동안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나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치? 그래서 그 사람 입장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이 생기죠. 오죽하면 그랬을까? 라는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었다. 해서 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은 생기진 않을지라도 무엇은 생길 수 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동정심의 마음은 생기게 된다.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 왜 하필 내가 그 일을 겪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참고로 우리 장영희 교수님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대학 시험을 볼 때라든가 교수 임용 당할 때 약간의 불평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앞부분에 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끝까지 것 그냥 용서해버리자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해야 할 때 생기는 뭐다? 기적이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남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적이라고 표현했죠. 참고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표현에서 제가 그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이동우 씨인가? 개그맨 눈 안 보이시는 분. 그분이요. 원래는 되게 정상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안과 딱 갔더니 이게 되게 희귀성 질환인데 시력을 잃고 나중에는 형체도 안 보이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거의 그 장님이야. 근데 딸이 있는데 딸이 중학생이거든. 딸이 너무 착해. 아빠를 옆에서 거의 붙어가지고 아빠 밥 다 먹여주고 아빠 그냥 다 챙기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한 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대.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사랑하는 딸 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왜냐면 만약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을 내 딸이 겪었다면 그때 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아이가 아닌 내가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제 눈을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세상 볼 수 있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하고 살아간대요. 또 그거 보면서요. 와, 진짜 대단한 아빠다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막 아프면 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아프다고 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할지 모르겠지만 애가 아프잖아요. 진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불효자식인데 제 부모님 아프신 것보다요 제 아이가 아픈 게 더 속상하고 그래서 어머니처럼 뭐 허리가 막 요즘에 파스 붙였어 하고 끊어버리는데 제 아이가 아프면 있잖아요.
바로 그냥 예전에 학교 공부할 때도 학교 전화해가지고 좀 늦게 출근하겠습니다. 앞타임 수업 저 선생님하고 바꿔주십시오. 한 다음에 애들이 그냥 병원 먼저 가고. 너희들 그렇게 컸어. 부모님의 사랑 받으면서. 이게 티가 나고 안 나고 표현을 하고 안 하고 차이일 뿐이야. 자, 끝부분입니다. 한 유행가 가사에서 남에서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된다고 한다 하면서 이 세 번째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유행가 가사 이야기. 어떻게 된다?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닌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10살짜리 조카가 갖고 노는 자석 글자판의 글자놀이와 같은 건지도 모르겠다. 남에서 받침 하나 빼면 나가 된다.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바로 글자놀이. 남에서 미음 하나 빼면 뭐가 됩니까? 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바로 남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유행가 가사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제시한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남에서 받침 하나를 빼면 나가 된다. 점 하나를 옮기면 너가 되고 남의 받침과 획을 잘못 갖다 붙이면 놈이 되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게 엎치나 뒤치나 마찬가지이다. 나, 너, 남, 놈도 따지고 보면 다 그저 받침 하나, 점 하나의 차이일 뿐이다. 여기 나와 있는 나, 너, 남, 놈 전부 다 점 하나, 받침 하나 차이. 이 말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와 너와 남과 놈이라는 것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관계이자 존재이기 때문에 뭐하지 말자, 구별하려 애쓰지 말자,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 그냥 점 하나 바꾸면 남이 님이 되고 받침 하나 바꾸면 남이 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관계는 나 말고 너나 남이나 놈은 전부 다 뭐야? 크게 다를 바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하지 말자? 구별하려고 애쓰지 말자. 즉 나와 남을 구별하지 말고 뭐하자?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서로를 헤아리자. 이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악착같이 뭐하고 살아간다? 나와 남 사이에 깊은 골을 파놓고 서로 구분하려는 경계를 지어놓고 힘겹게 갈등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 보시면 사람의 유사성과 차이성 요 마다락이 나온 내용이었죠. 사람들은 얼굴 조합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고요. 뇌의 구조나 생김새 비슷해 보이지만 그 뇌 안에 들어있는 굴곡이나 주름 같은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보기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른 존재다라는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보게 될 때, 즉 자기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이리저리 찌그러져 보이고 희미하고 탐탁치 않게 보인다. 결국 서로 손가락질하며 흉보느라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면 되느냐?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구분할 바가 없는데 서로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관계를 구분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이 돼서 헤아리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벌어지게 되는 갈등,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이 방법을 해결하면 된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말고 서로 입장이 돼서 헤아리자. 이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와 남을 마치고 어디로 갈 거냐면요. (48쪽의) 이 이야기 1번 잠깐 보세요. 우리 수필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에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이야기. 역할을 보면 자신의 결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을 따지는 인간의 성향을 드러냈다. 그리고 영문학 강의에서 역할 바꾸기 얘기가 나오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고, 마지막입니다. 글자 바꾸기. 그러니까 유행어 가사라든가 글자 놀이를 통해 가지고 나와 남을 지나치게 구분하려는 태도를 뭐하고 있습니까? 되돌아보려는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죠. 피천득의 수필은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너무 짧고 요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 없이 그냥 갈래가 똑같아 뿐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고 어디 볼 거냐면 4번에 정호승의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에서 정말 많은 게 나와 있죠. 바로 수많은 꽃 중에서 네가 만약 제비꽃이라면 너는 그냥 제비꽃답게 피면 돼. 사람이 아까 우리 이런 말을 했잖아요. 물론 눈, 코, 입의 개수는 같지만 생김새가 다 다르고 뇌 구조가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남을 따라가거나 남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 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비꽃이라면 그대로 제비꽃답게 피면 된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꽃밭이 아름답기 위해서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 때 꽃밭. 즉 바로 우리 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유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요. 꽃밭에 수많은 꽃들이 있겠죠. 이 꽃밭에서 제비꽃이 혼자 아름답다고 해서 꽃밭 전체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 꽃밭에 피어있는 제비꽃도 있을 것이고 진달래도 있을 것이고 개나리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꽃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진정 꽃밭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전체와 어울리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세상은 뭐합니까? 여기 조화의 아름다움. 바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 만약에 세상에 학급으로 계산해보자. 학급 생각해보자. 학급에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또는 생각도 다 똑같아. 하는 짓도 똑같아. 무섭겠지. 매트릭스의 스미스가 생각나는, 옛날 매트릭스 영화 보면 그 똑같은 검은 양복에 똑같은 선글라스 낀 애가 우르르 나오는 그런 영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가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모습.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팀별로 뭔가 막 그 프로젝트 하고 이럴 때 보면 리더십이 강한 애가 있고 그 리더십보다는 자기가 뭐 꼼꼼하게 뭔가를 이제 정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혹은 발표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혹은 뭔가 이제 새로운 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친구가 있고 이런 애들이 섞여 있으면 좋잖아도 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개성, 그 개성이 서로 어우러질 때 진정 아름다운 사이가 되는 것처럼 앞에 뭘 비교했습니까? 꽃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꽃들이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비꽃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거나 닮고 싶어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꽃은 제비꽃으로 피어나 오직 조화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다음에 꽃 이야기를 어디로? 인간으로 끌어오는 것. 인간 이야기를 끌어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나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어야 즉, 나 혼자 아름답다는 것을요, 장점으로 보시면 되죠. 나 혼자 뛰어나고 잘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장점과 서로 어우러졌을 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뭐가 됩니까?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장점이 되는 것, 바로 사람들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로 어떤 모습? 조화롭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비슷한 말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제비꽃이 제비꽃이면 되듯 나 또한 이대로 나 자신이면 됩니다. 그 옛날에 그 쿠바 혁명가 중에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말 했대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무기가 있다. 우리 사람 군인이어서 무기 대표 때 있겠죠? 만약에 체 게바라가 화가 났다면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라. 나는 빨간색이야, 나는 노란색이야, 초록색이야, 색깔 다 달라요. 심지어는 갈색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난 왜 예쁜 색깔이 아니지? 저 친구는 빨간색인데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나무를 그릴 때 내가 꼭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가질 때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빛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제비꽃을 보시면 되고 인간관계를 보시면 돼요. 아무리 남의 장점이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죠.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통해 남편, 아내, 부모, 자녀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네 신랑은 말이야, 이제 많이 듣는 얘기예요. 뭐 이런다는데, 혹은 야, 그 누구 딸 알지? 너랑 같이 초등학교 같이 다니네. 걔 요즘에 공부 뭐 어쩐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들으면서 걔들은 다 딸 해 하고 막 되게 짜증나지 않나요? 이게 비교를 해버리면, 즉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게 뭐다? 어리석은 일이다. 장점이라고 생각한 그 장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앞에 얘기했었던 우리 그 나와 나 앞부분에서 인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 이중적이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남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가져오기에는 나의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되게 많은 부분에 여러분 적용돼요. 심지어 음식 같은 경우, 어떤 애가 와 이것은 진짜 맛있어요. 핵 좀 마시요 이러면서 막 감출하고 꼭 가서 드셔보세요 해서 먹으러 갔는데 맛이 없을 수도 있어. 왜? 사람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애가 영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극장 영화 보러 갔어. 나 1시간 내내 졸다가 마지막에 딱 눈 떠보니까 이게 뭔 장면이야 하고 막 인터스텔라.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마다. 그치? 그래서 남의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내가 굳이 닮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맞는 걸 찾아내면 된다. 이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셔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전교 1등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지? 막 수기 읽어가면서 막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나하고 리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나하고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색깔을 가는 게 중요하고. 자, 이렇게 정우승의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라는 또 다른 수필의 일부를 가져와서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답 한번 읽고 끊었다가 넘어갈게요. 이 수필과 보기의 작가는 공통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자, 여기서 무슨 관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남과 나를 구별하라고 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헤아리자라는 그런 관계.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로 나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둘 다 관계의 중요성. 또 공통점 뭐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앞에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예가 나와 있었죠. 우리 이 본문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장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는 공통점입니다. 반면 차이점이 있다면 나와 남을 지나치게 구분하려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죠. 근데 이 빨간 글씨가 핵심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나와 남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걸 경계하는 데 반해 보기의 작가는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삶. 핵심은 뭡니까? 조화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해서 두 개의 수필을 서로 비교한 내용을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조금 쉴게요. 쉬고 참고로 여기 있는 우리 옆에 사이드에 있는 문제들 있지, 확인 문제랑 뭐 대단한 종합평가 같은 문제, 나중에 요거를요 어느 정도 내용이 끝났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본문 핵심 확인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리 풀어두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풀 수업 합니다라고 할 때 미리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큰 거 마치고 58쪽으로 갈 게 아니라 125쪽으로 갑니다. 126쪽.